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분들이 늘면서 요즘 음식 배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수수료가 어떻게 그 체계가 바뀌길래 이렇게 논란이 된 건가요? 네, 배달앱 써보시면 예를 들어서 피자를 누르게 되면은 그 피자를 파는 가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명단이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내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먼저 예전 방식을 살펴보면요. 한 항목 제일 위 3개까지는 오픈리스트 광고를 해야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급 광고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비쌉니다. 매출의 6.8%를 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이름이 뜨는 것은 울트라콜 광고입니다. 이걸 기본 광고라고 보면 되는데 한 달에 88,000원 정액제였습니다. 이게 기존 방식이었고요. 바뀐 제도는 고급 광고 수를 3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요금은 5.8%로 살짝 내렸지만 차이가 없고요. 대신 전에는 4번째부터 나오던 기본 광고는 저 아래로 밀려서 사실상 고급 광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체계가 좀 복잡한데 그럼 실제로 기존의 기본 광고를 쓰다가 이번에 고급 광고로 옮기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취재기자가 실제로 가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24시간 계속 영업을 하면서 배달을 하는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루 주문량이 100건에서 많으면 150건에 이릅니다. 이 업체는 기본형 광고인 울트라콜 광고를 10개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88,000원씩 해서 88만 원을 매달 배달의 민족이 지급해왔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이제 5.8%로 바뀌면 전체 월간 배달 매출이 5.8%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월 350만 원가량 내야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내야 할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8%의 부가세 10%가 붙게 돼 사실상 6.38%고요. 여기에 대부분 쓰는 선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외부 결제 수수료 3.3%가 추가로 붙습니다. 총 9.68%를 내야 하는데 2만 원짜리 통닭 한 마리 팔면 자영업자는 1,936원을 배달의 민족과 결제 시스템에 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 총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게 되는데 네. 배달의 민족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배달의 민족에서 그제 대표명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새 요금제를 폐지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재조정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민 측은 전체의 반 정도의 업체는 바뀐 제도가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월 88,000원 하는 정액제를 악용하는 대형 배달점들이 이른바 깃발 꽂기처럼 여러 건 등록을 했고 네. 소형업체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또 매출이 적은 업체는 바뀐 제도가 오히려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물론 월간 배달 매출이 300만 원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는 기존에 88,000원 광고 2개 하던 거에 비하면 이익입니다. 하지만 광고 방식이 바뀌면 이익 보는 액수는 많아야 10여만 원인데 손해보는 대형 배달업소의 경우는 손해액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정부 일각에서도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과연 민간의 일을 정치나 정부의 영역에서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점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시장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배민이 아니라 다른 배달업체를 쓰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 앱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인데요. 이게 사실 같은 회사 소유라는 겁니다.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업체가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1, 2, 3위 배달업체를 모두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과 그 형제 회사들이 국내 배달앱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과점 상황인데요. 형제 회사인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미 수수료가 배민보다 비싸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네, 결국 상황이 독과점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끼리 경쟁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 해결책은 없습니까? 네, 지금 그 인수 과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인수합병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즉 독과점이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배달앱만 떼놓고 보지 말고 전화배달 등을 포함하면 독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친절경제 오늘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